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아시나요? 1962년 7월 9일 하와이의 밤 하늘은 갑자기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태양이 다시 떠오른 것처럼 말이죠. 이 황홀한 광경은 오로라를 연상시키며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현상이 끝나자마자 하와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지고 집과 공장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전자기기들은 마비되었죠.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타피 C 프라임 고고도 핵실험 때문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약 1287km 떨어진 고도 400km에서 실시된 이 핵실험이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기계를 마비시키는 EMP탄을 연상시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와이는 마치 EMP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고고도 핵폭발은 어떻게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핵폭발 시 방출되는 감마선은 대기 중의 원자와 충돌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 전자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생성하게 되죠. 이 펄스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하는 전자기파의 과도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펄스는 어떻게 도시의 기계와 전자장비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전자장비는 내부의 전기회로를 통해 전류를 제어하면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전류 제어는 스위치 또는 게이트 등을 통해 이용하는데 강한 전자기 펄스가 전기회로를 통과하면 강력한 과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자부품들은 과부하로 인해 손상되거나 오동작을 발생시킵니다. 이 현상은 마치 폭우로 인해 강물을 제어하는 댐이 넘쳐 흐르면서 주변을 모두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와이의 밤은 한순간에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류는 EMP의 위력을 처음으로 경험하며 그 파괴적인 힘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EMP의 위협은 핵폭발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낙뢰도 사실은 강력한 EMP의 한 예입니다.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 발생하는 거대한 전자기파 또한 지구의 전자장비들을 오작동하게 만들죠. 그리고 인류는 핵폭발이 아닌 다른 여러 방법으로 EMP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전기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갑작스레 방출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기파리채도 일시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EMP의 파괴력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EMP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력한 핵 EMP 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연구원은 동해상공 60km에서 20km톤의 EMP탄이 터질 경우 인명피해 없이 남한 전역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 단지 5시간 동안 모바일 메신저가 멈췄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고 모든 전자기기가 멈춘다면, 한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고 수도 공급도 중단된다면, 모든 생산시설의 작동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어떤 혼란을 겪을까요?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EMP 무기에 대한 방어 방법이 존재할까요? 전자기 펄스는 매우 빠르고 어디든 쉽게 침투하는데 말이죠. 이것의 해답은 어쩌면 18세기에 이미 나왔을 것입니다. 1836년 마이클 패러데이는 도체로 만들어진 케이지가 외부 전기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기파의 파장이 케이지의 간격보다 크다면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전자레인지의 문은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를 차단하지만 짧은 과시광선은 통과시켜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패러데이 케이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MP는 문 틈새, 콘센트선, 통신선 등을 통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EMP를 완벽히 차단한 건물 안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통신 장비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EMP를 방어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전자기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호장치는 EMP 공격이나 낙뢰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장치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강물이 물레방아를 움직이는 수로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수로 위에 또 다른 넓고 깊은 수로를 만든 다음 나무 장벽으로 이를 완전히 막아둔다면 어떨까요? 평상시에는 물이 이 새로운 수로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폭우로 댐이 범람해서 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나무 장벽이 움직이면서 넓고 깊은 수로가 범람한 물의 양을 모두 받아들여 물레방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호장치 역시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 장치의 핵심 부품인 바리스터는 산화아연으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높은 전류에서 잘 흐르도록 설계되었죠. 이것을 전자기기의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봅시다. 일반적인 전압에서 바리스터는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EMP 공격이나 낙뢰 등으로 전류가 순간적으로 높아지면 바리스터의 저항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런 높은 전류로 생성된 과도 전류가 바리스터 쪽으로 흐르게 되죠. 바리스터는 과도한 전류를 안전하게 방출하여 연결된 전자제품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스타가 견딜 수 있는 전류량이 클수록 더 강력한 EMP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스타의 제작은 쉽지 않습니다. 과도 전작의 해석 기술, 열 해석 기술, 세라믹 공정 기술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제품을 신뢰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더욱이 EMP와 관련된 기술들은 대부분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50kA급 단위 소자 형태의 대용량 바리스타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외국 선도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같은 면적에서 2배의 전류를 흐르게 하고 16배의 전기 에너지를 견딜 수 있습니다. 최첨단 전자기기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정부와 사회에서 EMP 공격은 매우 위협적이고 이를 방어하는 바리스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바리스타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조 6,380억 원이며 2030년에는 약 3조 5,850억 원으로 매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안보적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전기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